반갑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최대의 압박 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15일입니다. 오늘 국방부에서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의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그리고 한국의 합참의장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회의에 미국 국방부 장관, 인도태평양 전략사령관,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지금 유엔군 사령관, 유엔사 사령관 모자까지 쓰고 있죠. 이들이 다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반도 이 한국 땅에 몇 주 상간으로 미국 관료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확인하다시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문제, 그리고 지소미아 복원 문제,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문제 등등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이 주제들을 강압적으로 몇 달 동안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도 발표하고 백악관에서도 발표하고 직접 관료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구체적인 압력을 넣고 있는 최대의 압박 작전을 벌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실체, 본질 이런 것이 드러났죠. 저는 요즘에 댓글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지향, 요구, 민심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복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어떻습니까? 96%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하죠. 그리고 절대 다수가 지소미아 복귀를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규탄, 항의를 넘어서서 미군 철수 주장이 다수를 이루고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미국의 본질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70년 분단 체제 동안 우리가 상식화되어 있거나 익숙해져 있는 이 관념을 새롭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굳어 있는 게 미국에 대한 입장 문제죠. 그 다음에 북에 대한 입장 문제 아닙니까? 자, 북에 대한 입장 문제, 관점 문제, 정서 문제는 6.15 공동선언, 그리고 14 공동선언, 그리고 40 판문점 공동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문제가 다시 급격하게 인식 전환이 되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미국이 보호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70년 동안 미국이 주장했던 것은 북으로부터의 남침,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아주기 위해서 미국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이유가 그렇다는 거고요. 한미 동맹 자체가 그렇다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분명히 목격하듯이 미국이 보호하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미국의 패권.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 패권국으로 미국이 자리 잡았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는 대외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 아닙니까? 근데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만의 정책이 아니죠. 미 제국주의의 최우선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죠.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배 약탈을 벌여온 역사였고요. 초강대 제국주의의 본색이 미국의 본색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결국 한국의 자유와 한국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동북아 패권 정책으로서의 한국의 위치를 보고 여기에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패권을 지키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목표 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미국의 패권을 보장하는데 선봉도 역할을 해왔던 한국의 친일 친미 세력들, 이것들이 미국의 보호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단 70주년의 실체는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의 지배와 패권을 보장하는 친미 친일 세력들의 반복 대결 정책의 70년, 그 정책으로 해서 우리 민중들의 고열을 짜냈던 역사가 분단 70년의 역사다, 이런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미국에서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미국의 패권과 지배 약탈을 보장하는 국내의 친일 친미 세력들, 지금 또렷하게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 이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것이 미국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한미동맹의 실체 몇 가지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저는 식민지라고 하는 것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제 36년 동안 지배 과정을 봤듯이 제국주의의 직접 지배에 대해서는 민중들의 저항을 누르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죠. 민중들의 의식이 성장했고 조직 영역이 굉장히 성장했기 때문에 직접 지배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45년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독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국주의가 여전히 제3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방식이 일제 시대처럼 직접 지배하는 방식은 민중들의 저항을 막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래서 민중들의 저항을 우회하기 위한 눈속 임무로서 간접 통치 방식을 채택을 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정부 권력을 주지만 실제적으로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지배를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자치국가, 독립국가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배를 받는 이런 관계에 있는 새로운 지배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새로운 식민지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민중들의 저항이 엄청 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이라고 하는 동등한 주권국가 간에 맺어진 정치군사 경제적 동맹, 이런 차원의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식민지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열리게 되는 한미군사위원회. 왜 같은 민족도 아닌 다른 나라와 군사위원회를, 특히 미국과 군사위원회를 하는가 70년 동안. 그리고 경제위원회도 있죠. 한미 상호미 방위조약, FTA 등등 각종 법과 제도 구조를 통해서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새로운 식민지죠. 신식민지죠. 이것을 눈속임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이름이 한미동맹이다. 이것이 한미동맹의 실체라고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또 미국의 총알바지 돌격대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미국이 지금 작전권을 준해만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전권을 준해만해 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행사하면 되는 문제인데 미국이 한국의 조건이 완비가 되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계속 그 시간을 주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작전권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전권을 주지 않아야 미국의 총알바지 역할을, 돌격대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소미아를 통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 한미일 동맹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관철시키려고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구도다. 그래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름의 실질적인 본질은 미국의 대한반도, 동북아 패권 실현의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거죠. 한미동맹의 실체가 결국은 미국의 총알바지, 돌격대라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런 한미동맹을 파기해야죠. 이러한 굴욕적이고 자존심을 훼손하고 주권을 훼손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이러한 동맹은 파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댓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안보팔이 북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글로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미국의 안보팔이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촛불 항쟁을 통해서 우리 민중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다, 전진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군의 존재가 의심받기 시작한 거죠. 본격적으로 의심받기 시작한 거고, 노골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여론이 급격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 안전장치가 아니라 전쟁의 화근이고 민족 자존을 훼손하는 존재고, 민족 자주를 위해서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미국의 안보팔에 속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한 한미관계, 갑질동맹, 전쟁동맹, 굴욕동맹, 수탈동맹을 정상화시켜야죠. 우리가 외교관계를 정리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한미관계를 정상적인 국가와 국가대 관계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전권도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고요. 주한미군은 나가야 되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에 맺어진 각종 불평등한 어처구니 없는 여러 가지 법들을 다 폐기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관계를 이러한 비정상적인 동맹관계가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길은 역시 총선 승리다 이런 겁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자한당을 방면시켜야 되겠죠. 자, 미국도 일본도 자한당도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최대 압박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한당이 지금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있는 이유가 결국 본질에서는 미국의 패권 실현을 한반도에서 실현하기 위한 선봉도로서의 역할을 되찾기 위한 겁니다.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일본도 한국의 친일 정권을 세워서
일본의 군국주의 정책을 실현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일본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는 것이 자한당이죠. 이들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개혁전 조치들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자한당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자한당의 국중논당, 장외투쟁, 반정부투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승전 총선처럼 자한당을 박멸시키고 총선을 승리해야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져야 한미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한미동맹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고요. 아마 다음 주에 3차 방위분담 협상이 서울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미국의 강압적인 요구를 우리 힘으로 한번 넘어서 봅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